우리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도 된다.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이제 4살이나 4개월이나 차이가 없는 게 그게 모두 그 아래 지지 글자가 4단계 차이가 나면 궁합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근데 이제 옛날에는 띠로 4살. 근데 이제 월지로 봐도 4개월. 그래서 살아내 있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왜 4개월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제가 여기 띄워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4개월 차이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왜 레이저가 안 되지? 여기 보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결국 우리 늘 하는 삼합의 원리예요. 삼합의 원리. 자, 우리 삼합 기억하시죠? 이노술. 요게 지금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는 항상 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이노술, 해묘미, 요 왜 순서대로 안 해놨지? 신자진, 사유축. 요게 순서예요. 그쵸? 우리 그 12신사 볼 때. 근데 이 아이들은 뭐죠? 같은 운동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삼합의 운동성은. 얘네들은 다 각자는 나무, 불, 술, 토인데 얘네 모두 얘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불이 될 거야.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봐도 바로 4칸 차이예요. 즉 4개월 차이예요. 인과 오는 4개월 차이. 왜냐면 인목은 2월이잖아요. 오는 6월이죠. 그러면 뭐예요? 4개월 차이잖아. 오하고 술도 4개월 차이예요. 그리고 술하고 인에서도 정확히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사유축도 그래요. 똑같이 모두 다 4개월 차이죠. 신자진도 그렇고 해묘미도 그렇고. 그럼 뭐예요? 삼합은 우리는 인이랑 오가 만나면 인하고 오는 원래 각자 자기의 기운이 있는데 만나면 합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불이 되도록 달려가자. 그럼 뭐예요? 너는 인이고 나는 오화월을 만나면 갑자기 둘이 야, 우리 목표가 같아를 은연중에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불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야. 인호술이야. 근데 밑에 신자진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충구름이죠. 만약에. 그럼 물과 얘네는 인생의 소원이 불이고 인호술은 신자진은 물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겠죠. 목적이 다른 거야. 나는 물이 될 거야 하는 애하고 나는 불이 될 거야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난 거야. 그러면 서로 자꾸 다른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심지어 기운이 전혀 다른 기운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개월 차이가 바로 삼합의 원리에서 보면 같은 운동성을 가진 애들끼리 만났을 때 목적지가 같으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뭔가 좀 뭐 마음이 잘 맞고, 서로 목표를 정할 때도 맞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목표하는 바나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월지에 이런 글씨를 갖고 있으면 월지는 뭐예요?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어떤 살아온 그 나의 사상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가 월지의 뜻이잖아요. 그 월지가 같은 4개월 차이로 만나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궁합을 볼 때는 가장 좋은 거. 근데 이제 남녀 사이일 때 더 좋아요. 4개월이. 동성은 같은 계절끼리 많이 만나요. 뭐 내가 인목이다. 그러면 같은 인목끼리도 많이 놀아요. 뭐 나무니까 묘하고도 좀 놀 수 있겠죠? 근데 이성일 경우 이 4개월 차이가 더 힘을 발휘해요. 서로 마음이 합이 맞으니까. 그래서 월지나 일지에 이렇게 같은 삼합의 운동성을 하는 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서로에게 조금 더 끌린다. 그리고
월지는 조금 나의, 앞으로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 방향, 지향성을 더 같이 할 수 있고요. 일지 자리에 이렇게 삼합의 운동성을 가진 글씨가 상대와 내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내밀하게, 좀 더 개인적으로 서로 좀 더 사적인 영역을 잘 맞고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지 자리에, 아까 이제 4살 차이가 되는 거죠. 연지 자리에 뭔가 이런 삼합의 운동성으로 우리가 엮여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연지는 약간 조상이 좀 이어주는 느낌?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 나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간 좀 이루어진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뭐 호랑이 그래서 4살 차이라고 나오는 거야. 호랑이 떼랑 말띠는. 궁합도 안 본다. 근데 아무래도 연지보다는 월지나 일지 자리에 이제 글씨가 있을 때 조금 더 나랑 나의 현실과 더 맞다고 보면 되고요. 또 월지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삼합의 운동성으로 같이 엮인 사람이 만난다. 그러면 또 부모가 소개해준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월지면. 음. 그리고 일지는 좀 나의 개인적인 내 의지로 좀 엮이는 게 더 잘 맞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 봐봐요. 오화도 불이에요. 그쵸? 그리고 원래 사화도 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유축 금운동을 하지만 사화도 금이야. 불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월지에. 근데 만약 오화하고 사화를 만났어. 아니, 오한을 됐고 사화를 만났어. 그러면 처음에 이 인목이 사화도 불이잖아요, 원래. 그럼 불인 줄 알고 좀 끌릴 수가 있어. 겉모습은 불이니까. 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앤가? 라고 하다가 점점 친해지니까. 서로 내밀해지니까. 그러면, 어라? 사화, 쟤 분명 겉은 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쟤는 목적지가 금이라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목은? 나는 지금 불이 가고 싶은데, 나는 불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사화 입장에서는, 저 임목이 왜 자꾸 불이 되려고 하지? 나는 금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저 불이 내 금을 녹여버리면 어떡하지? 어? 라고 서로 이제 조금씩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오화를 만났을 땐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우리 같은 불이야. 화이팅! 우리 불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지야 했는데, 이렇게 사화를 만난다면, 어라, 나 불인 줄 알고 만났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여자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만났다가, 별론 것 같아요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죠. 겉모습은 같은 형태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안으로. 그래서 삼합의 운동성이 사주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기억하셔야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외우셔더라도 삼합의 운동성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사주를 보실 때도 삼합의 운동성을 기억해서 신금은 금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얘는 언제든 자수를 만나면 수 운동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사주를 해석하실 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인호술 얘네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양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화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해묘미도 양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목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유축은 금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음운동을 하죠. 그리고 신자진도 역시 음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남자는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음의 글씨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라고 보고요.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으니까, 타고나길, 이런 삼합의 운동성에서 이 양의 글씨를 갖고 있는 게 여자의 사주에 많을 때 더 유리해라고 음양의 짝을 이뤘다고 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뭐 궁합을 볼 때도 뭐 여자인데 뭐 양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남자인데 양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좀 이제 남자가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사주를 볼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인하고 오는 양 기운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고 멈춰 있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뭔가 밖으로 막 드러나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 사화는 원래 불이라 얘도 양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금으로 운동성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뭐라 그럴까?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인호술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이 사화라는 그룹이 사라는 글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 사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겉만 보고 끌렸다가 막상 만나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단식으로 설명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실제로 이제 사주 명식을 보고 궁합을 볼 때는. 그렇지만 우선은 기억하시는 건 네 칸 차이, 4개월 차이. 우선 4개월 차이다. 혹은 일지나 뭐 그 외의 부분에도 4개월 차이 나는 글씨가 상대와 내가 같은 칸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일지와 나의 일지가 저렇게 운동성으로 만난 같은 애들을 품고 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좀 목적성이 같겠네. 그럼 우리 말이 좀 통하겠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소개팅을 한다. 그럼 생년월일을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제 만세력을 싹 돌리고 어, 시간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생일을 물어보고, 우리 운동성이 같은데? 상호의 운동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고, 생일까지는 아니어도 4개월 차이다 그러면 우선 호감을 갖고 만나보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인목일 때 사화를 만났을 때잖아요. 또 우리, 안 알려줌. 살살 티나지 않게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목이 만약에 인월생이 사월생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인사 형살이 돼요. 그쵸? 인사 형살. 인사신, 사명이기도 하고 인사도 형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목과 사화가 만났다. 그럼 몇 월이에요? 2월하고 5월이 만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같은 팀인 줄 알고 만났다가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빨리 재조정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애초에, 우리 아닌 것 같아. 헤어지면 다행인데, 야, 네가 고쳐. 아니야, 나는 틀린 게 없어. 너가 고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관계가. 어, 형살이 들어가면. 나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 네가 바꿔야지. 아니야, 내가 맞아. 나는 금이 맞아. 아니야, 난 불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 월지의 차이를 이해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의 리듬과 방향성이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주에서 좋은 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나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말이 되죠. 내가 술월이면 나는 불이 되고 싶은데, 불의 기운이 약하잖아요. 술은 시월이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제 오화를 만나면 좋은 거야. 나는 지금 불의 기운이 약한데, 제가 와서 나를 도와주네? 라는 거를 해서 더 끌린다. 그래서 술학생들이 이제 오화를 만나면 되게 좋아하죠. 막 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오화 입장에서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살짝 차가운 저 술월이 분명히 우리는 화해 운동을 하지만 저 술이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사실상 막 뜨겁진 않잖아, 10월이. 그러니까 또 오화 입장에서는 저 수토가 더 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합의 운동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가족이든
맞아요. 상사로서도 너무 좋고, 회사에서도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 내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내가 왜 불이라는 걸 만들어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이제 인월이나 오화가 뭐 신금 지지를 만났다. 이렇게 신자지 운동은 너무 설명할 게 많아. 왜 불이어야만 하고 물이 얼마나 위험한 거. 근데 물은 뭐 신경도 안 쓰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기 보면 뭐 4개월 4살 차이는 약간의 겉만 맞을 수 있는 거고 맞죠. 초코파이죠. 4개월은 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충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뭐 4살 차이가 제일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충들은 좌우충, 물하고 불, 뭐 충미충, 예, 토이지만 이제 전혀 다른 토죠. 축토는 거의 뭐 차가운 물에 가까운 토고, 미토는 뜨거운 토고, 인신충, 묘유충, 진수충, 사유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구로 만나서 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서 끌리는 거야. 왜 우리 또 이성은 특히 또 너무 다르면 그 에너지가 더 매력 있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구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다르니까. 근데 또 이제 충이 있지만, 뭐 만약에 월지가 충이야. 근데 뭐 일지에 합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제 또 더 내밀하게 끌릴 수도 있어요. 막 춤과 합이 막 섞여 있으니까, 너무 달라서 확 끌리는데, 만나보니까 또 이게 맞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춤 관계로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충이 있는 경우의 관계는 좋을 땐 너무 좋은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울 때는 좀 징하게 싸워요. 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아니야, 너 빨리 일로 와서 물이 되도록 해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그룹은. 그냥 쟤는 금이라 저래 라고 이해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그룹은. 근데 이제 충인데 우리가 한 같은 곳을 보고 가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충의 어떤 이성을 만나다거나, 뭐 내 남편이나 내 남친이나 여친이 나와 충 그룹의 월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약간 그 다름을 여러분이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냥 그 사람의 뇌는 내 속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뇌가 아니다. 어, 쟤는 어디 외국에서 왔다. 뭐 아니면 저기 다른 나라에서 왔다. 아니면 뭐 회빙안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현진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또 삼합하고 또 하나가 육합이죠, 육합. 응? 육합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배웠었어요. 그쵸? 이제 육합은 뭐냐면, 뭐 이제 이 육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합이라고도 해요. 육합이 있으면. 그러니까 삼합은 어떤 운동성을 갖고 우리 만난 거야. 약간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 육합은 그냥 보는 순간 이렇게 확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육합이 뭐 이론적으로는 위도가 대칭이래서 뭐 지구를 수평으로 잘랐을 때 같은 위도의 위치의 글자가 만난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대충 들으시고요. 그냥 육합이 확 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이 육합은 좀 어떤 관계에서 많이 하냐면 첫눈에 약간 반하는 거고, 어, 좀 수- 앞이 확 끌리고 뒤로 갈수록 좀 소원해질 수 있는 사이예요, 육합은. 음.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은 첫눈에 이렇게 확
마음이 끌린다라고. 그쵸. 일지끼리, 월지끼리, 요렇게. 같은, 뭐, 나는 일지했고, 쟤는 연지했어. 이런 건 안 돼요. 일지끼리, 연지끼리, 요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글씨들을 저 사람이 내가 서로 갖고 있을 때 끝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자축, 합은 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축.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토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 명식에 나는 자를 잘 쓰는 사람이야. 자수가 나한테 뭐 정관이나 뭐 이래서 너무 잘 써. 근데 그 옆에 축이 있거나 축을 만나거나 이러면 내가 잘 쓰는 글씨가 합의돼 버리면 그거는 또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게 합의되면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지와 일지는 안 돼요. 일지는 일지끼리, 월지는 월지끼리. 월지에 자하고 축이 있든지, 일지에 자하고 축이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갖고 있을 때고요. 그래서 자하고 축을 합하면 토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상 수의 기운, 여기가 우리 지난번에 그 지장간 수업 때 배웠지만 축에 넘어간 거잖아요. 자수의 여기가 물이 축의 개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이 개신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세트처럼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수가 축을 보면, 같은 편, 우리 친구 하면서 확 끌리는 거고, 이제 묘는 수라고 합을 해요. 그쵸? 묘술 합이라고 해서 화가 된다 이러는데요. 이게 술에 원래 그 지장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술토 안에 있는 정화는 사실상 힘이 없잖아. 10월이니까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제 이 묘라는 걸 만나면 이 술토 안에 정화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신기하군요. 맞아. 그렇게 외웠어요. 이 묘를 만나는 순간 정화가 힘없이 숨어 있다가 왜냐면 불이 죽는 그 계절이 수토잖아. 그러니까 묘를 만나는 순간 정화가 확 살아나서 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술 월지나 일지에 갖고 있는 사람이 묘 월지나 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확 끌리는 거야. 왜냐면 인호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니까 쟤네는. 이해하셨죠? 오화를 만나도 인호술 운동을 하지만 묘를 만나면 힘을 받는 거예요, 정화가. 나 불이었지를 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진토하고 유금. 얘네들은 이제 진유합금인데요. 진에는 지장간이 을목, 개수, 무토가 있죠. 그리고 유금, 유금에는 경금,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유금에 있는 경금을 을경합해서 을목을 딱 묶어버리고, 어, 을경합, 을경합은 금이잖아. 딱 묶어버리고, 무토가 유금을 바로 생해버리죠. 토생금 하잖아요. 그래서 진유합 금이 될 수 있어요. 음. 이제 이 원리는 뭐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 그냥 노래 부르시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셔도 돼요. 근데 계속 보면 기억나요. 자축합이지. 자하고 축은 뭐 너무 붙어 있으니까 껌딱지부터. 그리고 묘술은 화고, 진유합 금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시는 수로 변해요. 왜냐면 신금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고, 여기 사화에는 병화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충을 해버리면 임수와 병화가 충을 해버려서 뭐 임수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화하고 신은 합도 되고 그것도 돼요. 사신형도 돼요. 사화가 좀 여러 가지가 되죠. 사신형 인사신형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원진도 되고 뭐도 다른 것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신합 수가 된다. 그래서 오미도 자축하고 똑같죠.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오비야. 가장 뜨거운 기운이죠. 화가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오미하고 자축은 사실상 거의 그냥 같은 기운으로 어, 보기도 해요. 거의 같은 기운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저희 사주 명식 볼 때도 만약에 축월에 태어난 분은 거의 뭐 옆에 그냥 자수가 안 보여도 자수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오화나 미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그냥 내가 미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오화도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엄청 세게 있다라고 사주 그거 감명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렸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맞아요. 육합이 좀 이렇게 확 끌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삼합처럼 길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합은 목표가 있는 거야. 저기까지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불 만들 때까지 함께 운동하는 거야. 우리 평생 불 운동을 하자라는 느낌이고, 육합은 그냥, 만나니까 순간 좋았다가,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묘하고 술이 같은 운동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남녀 사이 월지 육합도 뭐 의미가 있죠. 의미 있어요. 네, 의미 있고요. 어, 어쨌든 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월지가 원래 삼합이 있으면 좀 목표지가 같아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육합은 그냥 순간적으로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든가 아니면 좀 짜게 식을 수 있어요. 그 끌림이. 그리고 만약에 뭐 충이 오는 경우, 뭐 이렇게 충미충, 뭐 진술충, 묘충 이런 식으로 오면 좀 잘 깨져요, 육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육합에 내가 만약 묘라는 글씨를 되게 잘 쓰는 사람이야. 근데 술년이 왔어. 올해가. 그러면 이제 묘수랍 화로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 묘목을 잘 못 쓰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 축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딱 깨져버려요. 바로. 어. 그래가지고 어 묘를 살아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약한 거야. 충으로 빵빵 깨져버리니까. 그쵸. 금사빠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불륜 관계. 조금 뭐 해서는 안 된 관계. 요런 데서가 육합으로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육합이니까 약간, 육체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좀 잘 맞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 몸이 끌리는 거예요. 상음합은 계속 움직임을 하면서, 생했다가 왕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라면 육합은 그 순간에 확.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가 육합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합인 거예요. 음. 삼합은 정신의 세계가 서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라면 그냥 육합은 약간 즐기는 느낌?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확 끌리니까 재밌게 노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사주 보는 것 중에 월지 육합도 몸이 끌리나요? 그렇다기보다 배경에 끌릴 것 같은데요. 월지 육합은 돈이 많나? 오늘 저 비싼 걸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부자인가? 뭐 집이 좋은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월지 육합으로 끌리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지는 육합으로 끌리고 뭐 일지는 삼합으로 끌리고 뭐 이러면 뭐 좋죠. 뭐 정신도 연결되고 뭐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월지가 삼합으로 끌리고 일지가 육합으로 끌리면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것도 잘 이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속궁합도 잘 맞는 거잖아요. 육합은. 그러면 또 뭐 그러면 완전 베스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내가 어떤 이 육합이든 삼합이든 이런 글씨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상대가 갖고 있으면 같은 자리에 어쨌든 마음이 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합이 있어요. 방합이라는 게 있는데, 저, 방합 아시죠? 방합, 여기 오늘 안 만들어 놨나 보네요. 응. 방합은 같은 기운이에요. 그거 아시죠? 임묘진. 얘네는 뭐예요? 임묘진은 다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 사오미.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그냥 얘네는 그냥 무조건 불이야, 불.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같은 기운을 가진 애들이 방합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방합보다는, 차이가 좀 나는 게 서로에게 좀 설레임이 오래 가요. 방합은 친구들끼리. 왜냐면 그러면 서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너도 봄, 나도 봄, 우리 모두 나무를 갖고 있지?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성에게 끌리는 거는 좀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랑 다른 게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네? 거기서 오는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운을 가진 방합의 기운은 사실상 별로 궁합을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근데 생각보다 또 같은 생일이 같은 월에 있는 분들이, 네, 맞아요. 방학. 제가 써드릴게요. 음. 같은 생일 월에 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얘네들은 이제 모두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내가 만약 사주에 임묘진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뭐 얘네들이 뭐 인목이고 물목이고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그냥 나무의 기운이 센 사람이네, 목의 기운이 센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사오미를 갖고 있으면 그냥 불이 센 거야. 이거는 뭐 금이고 운동성이고 간에 이걸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신유술은 금이죠. 화라고 해야 되는구나. 화. 해자축은 해자축이 다 있으면 수다라고. 근데 얘네들도 그냥 뭉쳐있을 때만 그러지, 얘네들은 뭐 삼함의 운동성만큼 뭐 의리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깨져요. 그냥 그 순간 뭉치는 거예요. 이 임묘진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목이지 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에 끌리면은 방합은 그렇게, 어, 썩 매력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내 남편이나 부인이 인월인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같은 그 생일이 비슷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음, 뭐라 그럴까? 그런 사주의 분들은 대부분 사주 구성을 보면 좀 조화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쏠리지 않으신 분들, 오행이 골고루 들어간 분들은 사실 이렇게 궁합을 열심히 안 봐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행이 다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막혀 있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 상대 입장도 봐주고,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뭐 목의 계절에 태어났지만 나는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오행을, 아, 토, 이거 화는 토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토동법이니까. 어,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궁합을 같은 계절에 만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궁합을 유심히 봐야 하는 그 사주는 대부분 오행이 몰려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분들, 뭐 하나의 화로, 금으로, 막 목으로 몰려 있는 분들은 궁합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훨씬 극단적으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너무 한쪽의 기운이 세니까 안 맞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빠진다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이게 기운이 몰려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기운이 몰려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사적으로 사주를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일수록 삼합의 운동성의 사주가 좋고, 같은 계절의 기운은 안 만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팅방 봐볼게요. 육합과 상합의 조합이 있는데 같은 기둥에 있는 게 아니면 약한 거는 아니면 적용 안 돼요. 일지는 일지끼리, 월지는 월지끼리. 그렇게만 인정이 돼요. 만약에 뭐 나는 월지에 있는데 쟤는 뭐 일지에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안 좋은 궁합은 없어. 다 어딘가 하나는 육합이 있고, 어딘가 하나는 삼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다 맞아, 다 맞아. 그럼 왜 궁합이 안 좋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일지자리는 일지자리, 왈지는 왈지끼리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저희 이제 궁합 보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겠는 건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원진이란 말도, 네, 맞아요. 맞아요. 삼합동. 그러니까 상대와 나의 궁합을 볼 때.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사주야. 꼭 같은 글씨를 갖지 않아도. 근데 상대도 뭔가, 뭐, 뭐 이런 게 좀 많아. 뭐 월지에 꼭 같지 않아도 삼합은 안 해도 그러면 조금 거기서 오는 끌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운동성을 보이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남자 여자를 좀 봐야 돼요. 글씨를. 그러면 왜냐하면 남자가 또 너무 해묘미가 많다. 이런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궁합은 제치고 우선 사주를 좀 봐야 돼요. 현궁합? 현궁합은 뭘까요? 저희 지금 이제 원진 할 거예요, 원진. 원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원진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원진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냥, 이제 원진이란 말은, 약간 서로 좀, 그러니까 미워한다기보다 좀 껄끄러운 관계? 싫어는 하는 건 아니야. 어. 막 이렇게 신경도 쓰이고 좋아해. 근데 막상 만나면 불편한 관계가 이제 원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면 싸우고 뭐 서운하고 예민해지는데 또 돌아서면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는 그런 관계를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데, 음,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삼합은 두 글자만 있어도 그 운동성을 확 키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원진이 그래요. 같이 있으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같이 막상 만나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또, 그래서 짜증나서, 아유,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 갔는데 막, 집에 가서는 계속 생각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마음이 끌려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원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원진이 어디서 오는 아이들이냐면, 바로 이 충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충의 여파가 원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원진살 다 외워야 한다고 이제 좀, 어? 뭐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충을 하면, 여기 아까 배웠죠? 아까 제가 충 그룹은 만나면 잘 살지만 싸울 때 심하게 싸울 수 있다. 서로 너무 달라서 끌리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지는 충의 영향을 받은 관계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자,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자는 뭐예요? 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거부터 할게요. 축은 누구랑 충을 하죠? 우리 기억하면 충미충을 하죠. 충미충. 축은 충미충이잖아요. 그러면 충미충은 딱 부딪혀서 꽝 깨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미토 옆에는 뭐가 있죠? 오화가 있잖아요. 그쵸? 미토 옆에는 오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미토 옆에 오화가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다가 얘 축하고 미하고 싸웠어. 야, 나 이제 너 안 봐! 라고 하면 오하고 미토는 친구 사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얘랑 싸웠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도 나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거야. 나 미토랑 친구인데, 아씨, 쟤 축 보기 좀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는 뭐예요? 자는 좌우충을 하죠. 원래 좌우충 하잖아요.
그 오화랑 미토가 또 친구야. 근데 자수하고 오화가 싸운 거야. 야, 너 싫어. 이렇게 해서 너 이상해 하고 딱 하니까 오화 옆에 있는 제일 친한 미토도 아, 자수 쟤 좀 불편한데. 뭐 어? 이런 거. 그래서 자미원진, 축오원진이 되는 거예요. 자오충, 충미충의 여파를 받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자수는 오화랑 충을 하니까 오화 옆에 미토랑은 사이가 껄끄럽겠네. 자미원진. 그쵸. 되게 인간적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인간사가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인목은 신하고 충을 하죠. 인신충이 돼요. 그러니까 신금 옆에 있는 유금이랑 인목은 또 껄끄러워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목하고 금이니까. 그래서 인유원진. 묘목도 묘일충이 되니까 유금 옆에 있는 신금하고 역시나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묘신원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해충이 있죠. 사해충, 물과 불의 싸움. 그래서 해수 옆에 있는 술이 사술원진 이렇게 되고 사술은 또 다른 그 합도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똑같이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해수랑 원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이 내 만약에 사주 명식에서, 여기서 뭐 이제 명식을 보자면 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일지와 내 월지 사이에 원진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내가 인목인데, 여기 만약에 유금이 있어. 그러면 인유원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월지 사이랑 일지 사이에 원진이 있으면 약간 부모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뭔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월지와 나 사이에, 나의 지지 사이에 원진이 있으면. 그리고 내 일지와 또 뭐 시지 사이에 원진이 있으면 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껄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뭐 아니면 내가 노년에 좀 인간관계에서 그런 껄끄러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궁합으로도 내 일지와 상대의 이 일지가 인유원진이 되네요. 이러면 이제 궁합이 만약에 뭐 여기에 육합이 있었어. 제가 그렇게 짜놨구나. 묘술합이 돼서 육합이 있었는데 일지 자리는 원진인 거야. 그러면 뭔가 겉으로는 되게 좋은 부부 같은데 그 안 속사정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월지와 시지 관계가 원진인 건 상관없어요. 일지로 보시는 거예요. 일지. 나를 중심으로. 내 사주를 볼 때는. 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지는 사실 충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 원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그 묘한 껄끄러움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완전히 깨지지도 않아. 어. 왜냐면 또 신경을 쓰이거든. 싫은 건 아니거든. 그냥 좀 쟤네들이 싸워서 나 좀 눈치가 보이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지는 좀 피곤함 이 갖고 있다. 피곤함을 좀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방 좀 볼게요. 모든 궁합은 같은 지지의 궁끼리 봐야 하는 건가요? 그쵸? 일진은 일지끼리, 월지는 월지끼리 보시는 거예요. 음, 월지와 시지 관계가 인진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지를 기준으로 내 사주를 볼 때는 일지를 기준으로 원진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붙어 있는 글씨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배웠어요. 궁합 볼 수 있는 게 삼합. 4개월 차이면 삼합의 운동성이 돼서 좀 에너지가 좋다. 그 다음에 지지의 충. 완전히 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끌린다. 서로. 너무 달라서. 대신 좀 싸울 수 있다.
일지하고 월지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띠는 약간 어떤 조상 제대로 약간 좀 이어지는 나의 환경과 관계된, 그러니까 띠에 만약에 합이 있다. 그러면 약간 저 사람과 내 환경이 좀 격이 맞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월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추구하는 방향성, 어떤 정신의 영역이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지는 좀 더 내밀한 거, 뭐 육체적인 관계나 뭐 어떤 아주 사적인 어떤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합이 좀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충은 세게 끌리는 만큼 또 너무 다르니까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육합은 뭐라 그랬죠? 순간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느낌이지만 막상 어 길게 가는 면에서는 좀 약하다, 육합은. 음. 그리고 원진살은 서로 사랑하지만 좀 답답한 느낌? 만나면 왜 너무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만나면 싸워, 쟤만 보면. 난 쟤만 보면 속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뭐 친구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그날은 싸우고 돌아. 뭐 이런 그런 관계. 그게 이제 원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궁합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어요. 이제 이것들을 사주 볼 때도 다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 혹시 격각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격각. 들어보신 분, 격각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음. 격각은 이제 그 우리가 지지에서 볼 때 이제 약간 서로 모서리가 격리됐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서로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격각은 어떤 거냐면 지지에서 한 글씨를 사이에 두고 양쪽의 글씨들을 격각했다고 하는 건데 아주 쉬워요. 뭐 이거는 뭐 공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너무 쉬워 가지고. 자, 보세요. 자 자축인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축인묘. 근데 축을 사이에 두고 자하고 자수하고 인목이 만약 만났다. 축 없이. 그러면 얘네들은 격각이에요. 가운데 글씨가 없이. 왜냐면 원래는 자하고 인을 축이 연결해 줘야 돼요. 물에서 나무로 가게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돼요? 자수는 물이고 인목은 나무야. 근데 축이 없이 얘네들이 만나 버리면 서로 너무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서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격각이에요. 격각은 살짝 서로 틀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다른 볼 보고 있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죠. 축인묘. 원래는 축하고 묘 사이는 인목이 이어줘야 돼. 그래서 이 한겨울에 축토라는 그 물의 기운이 강한 애가 인목을 만나서 나무가 되고 인목이 다시 묘로 가서 이제 뻗어가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축에서 바로 묘를 만나버리면 뭐지? 이거는 좀 이상한데? 나는 지금까지 나무 못 봤는데? 이러면서 서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서로 각자 다른 방향을 봐요. 그래서 이 내 사주에, 만약에 여러분의 사주에, 지금 이제 이거 다 해당이 되죠. 인묘진, 묘 없이 인진이 만나면 격가. 묘진사, 진토 없이 격가. 진사오, 사화가 없이 이렇게 만나면 격각.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제 12지지의 격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사주에 격각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격각운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약간 역마처럼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 빨리 이동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가군을 만나거나 격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이동이 많거나 해외 출장이 많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일지와 월지가 내가 일지가 진토가 있는데 월지에 오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격각이죠. 그러면 내 사주 명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진짜 좀 빨리 떨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야. 서로 각자 딴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운에서 그런 격가운이 들어오면 뭐 자식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부부 사이에 격각이 있으면 좀 자주 안 만나야 되잖아요. 격각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부부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주말 부부 아니면 뭐 기러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같이 살지만 각자가 다른 방에서 살아야 된다든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진짜 뭐 맨날 그런 거 있는 거 말하면 아 진짜 안 맞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격각은 지금 이렇게 보면 몇 달 차이예요, 여러분? 2달 차이예요, 2달 차이. 아까 4달 차이는 삼합의 운동성을 해서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달 차이 나는 이성을 만난다, 뭐 사람을 만난다, 이성이 아니어도 그러면 아셔야 되는 거. 아, 저 사람하고 나는 추구하는 바가 같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썩 잘 맞는 사이는 아니겠네. 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 너는 신이구나. 2달 차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난 2달 차이 나는 뭐 직장 생활이든 뭐 배우자든 만났다 그러면 항상 그 둘 사이에는 서로 조율할 일이 있는 거야. 왜냐면 눈만 보고 아는 사이가 아닌 거야. 눈을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뭐 이런 거야.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항상 같이 살고 있다면 조율하고 그다음에 맞춰가면서 좀 각자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지가 격각이다. 그러면 약간 자라온 내가 어떤 나의 집안이나 배경이 좀 그 사람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 집안끼리 안 맞든지. 을지는 삼합인데 일지는 격각이에요. 누가요? 남편이랑? 그러면 어, 주말 부부. 아, 주말 부부예요? 실제로? 음, 그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차라리 여러분 막 주말 부부 하시면 좋아요. 뭐 월말 부부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궁합적으로 좀 저 사람하고 뭐 우리 우선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는데 뭐 꼭 굳이 헤어지기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면 그냥 가끔 보시면 좋고요. 정말 너무 안 맞아 그러면 각방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서로 약간 인정을 해 주는 거야. '아하 그래. 나는 나무인데 너는 금이구나.'를 인정해 주면 좀 더 뭐예요. 아 주말 부부. 눈아물 수 많이 만나 보시면 좋죠. 많이 만나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여러 사람을 만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는 격각이 있다. 난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격각이 갖고 있어. 2달 차이야. 어쩐지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더럽게 안 맞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약간 폭력이 되는 거. 아니, 내 구조가 아니잖아. 나는 누가 봐도 나는 금 운동을 하는 사화고 너는 목 운동을 하는 미인데 금하고 나무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너랑 나랑 지금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사주를 배웠잖아요. 명리학을 배웠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 쟤는 나무구나. 그래, 나무, 너 따위가 어떻게 이 금의 큰 뜻을 알겠니? 그래, 그래. 너는 너대로 빨리 자, 커라. 나는 나는 더 이상 위로만 가려는 너를 잡지 않으리라. 왜냐면 격각은 평행성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쟤를 존중해주고 너도 나를 존중해줘 하고 맞춰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명리학을 배웠으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상대에게 강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격가까지 배웠어요. 너무 이제 점점점 제가 여러분께 외울 게 없다 그랬었는데 점점점 뭔가를 많이 알려드리죠. 그래도 다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 궁합도 봐주시면 돼요. 이제 가서 너 남친하고 몇 달 차이야? 2달. 아, 니네 잘 안 맞지? 막 뭐 아는 것처럼. 그래, 니네가 안 맞을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계속 지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지가 현실이고 지지가 여러분의 환경이니까. 근데 이제 청간으로 궁합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삼기라는 게 있어요. 삼기. 여러분 삼기 아세요? 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삼기는 이 청간에 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글씨를 3개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2개를 갖고 있는데 상대가 1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삼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삼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하늘을 뭐 여기 보면 하늘의 기운, 권위, 명예, 큰 성공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청간에 간무경을 갖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약간 하늘에서의 천상 삼기를 갖고 있다 보는 거고 땅의 삼기는 을병정을 천간에 갖고 있는 경우예요. 음. 그리고 사람의 삼기, 인중 삼기죠. 사람 속 삼기는 신임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삼기라는 기운이라고 그러고요. 삼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약간 좀 비범하다. 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네. 좀 남다름이 있어. 좀 성공을 하겠네라고 봐야 돼요. 근데 3개를 다 갖고 있는 경우 삼기예요. 1개나 2개는 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사주 명식에 뭐 간무경이나 의병경에는 신인계를 갖고 있으면 나는 좀 특별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나는 좀 그 기운을 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큰 성취를 해보도록 노력해 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간무경 요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연예인 중에 전현무 씨?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일간의 이중의 글씨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간무경이든 을병정이든 신인계든 내 일간이 을이나 병이나 정이어야 되고요. 그 바로 옆에 글씨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을병이 있는데 정하는 연지에 있어. 그럼 그거는 삼기가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일간과 글씨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거를 궁합을 어떻게 보면 나는 갑하고 무가 있어. 근데 경금을 일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 상대가 일간에 그 글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저 사람과 내가 삼기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그 관계도 좀 정신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청가는 정신의 영역이니까. 음. 이해하셨죠? 나는 뭐 병정이 있어. 내가 뭐 병하든 정하든 일간에 병하고 그 옆에 정화가 있는데 을목이라는 일간을 만났어.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얘네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관계가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항상 내 일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삼기는. 아, 신임정이에요. 그러면 신임계니까 계수일간을 만나면 좀 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기가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운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제 우리 뭐 85 선생님 구독자님처럼 신임을 갖고 있는데 개수년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개년 뭐 그런 식으로. 그 연이 이제 또 와도 좀 3기의 기운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뭔가 좀 나의 재능이나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뭐 특별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음.
나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를 만났을 때 운도 해당이 돼요.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것도 우리 궁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궁합을 볼 때 보통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양과 음을 좀 봐야 돼요. 우리 보통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양으로 태어나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난 사람끼리 만나야 좋은 관계고 그게 정상이야라고 얘기했지만 기토는 없어요. 예. 기토는 없습니다. 3 기는 저렇게 3 개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여자가 양의 기운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남자가 음인 기운을 많이 갖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양이면 여자가 양의 글씨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좀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역할을 좀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음. 그래서 뭐 요즘은 남자분들이 오히려 막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 어떤 그 기준으로 궁합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간은 아닌데 갑경이 있어도 운에 무가 들어요. 아니에요. 내 일간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음. 삼기는 내 일간에 글씨를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일간 자리에 이 글씨들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궁합 이론은 여기까지 지금 준비해서 설명 드렸고요.